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이 건물은 43평 규모로 튼튼한 H빔 철골 구조로 지어진 창고형 카페입니다. 외벽은 샌드위치 판넬을 기본으로 마감하고 그 위에 루버 강판을 한 겹 더 덧대 모던한 느낌을 살렸죠. 일정한 간격으로 정돈된 루버 패턴이 건물 전체를 깔끔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외관의 전체적인 색상은 톤 다운된 블랙 계열로 통일했는데요. 징크 판넬 지붕과 루버 강판 벽면이 어우러지면서 멀리서 봐도 존재감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어두운 색상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현대적이면서 감각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특히 루버 강판은 빛의 방향에 따라 미세하게 그림자가 생기면서 벽면 전체의 깊이감이 살아나는 게 특징입니다.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입체적이고 빛이 스칠 때마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정말 훌륭합니다. 또한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이 드러납니다. 전면 전체가 통창으로 되어 있어 카페 내부 어디에서든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카페 내부에 앉아 있으면 바로 앞의 연못은 물론 잔디광장과 꽃길 산책로까지 한눈에 펼쳐지는 정원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주요 라인을 따라 라인 조명이 정교하게 마감된 것이 돋보입니다. 밤에는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특히 해가 지고 조명이 켜지는 순간 은은하게 퍼지는 빛이 이 건물에만 있는 고유의 분위기를 만들어주죠. 건물 자체가 하나의 야경 포인트가 되는 셈입니다. 문을 열고 실내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아늑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인 실내 마감은 낙엽송 합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낙엽송 특유의 따뜻하고 은은한 나뭇결 덕분에 공간 전체에 자연스러운 온기와 안정감을 불어넣어줍니다. 합판 특유의 패턴은 인위적이지 않고 시간에 따라 점점 깊어지는 고유의 색감이 공간에 편안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특히 벽면 일부에는 바니쉬 마감을 더해 멀바우 원목으로 구성된 의자와 톤을 맞췄습니다. 이처럼 세심하게 통일감을 준 톤 정리는 전체 실내의 조화를 높이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검은색으로 도장 마감된 천장은 낙엽송 합판 벽면과 자연스럽게 대비를 이루면서도 시각적으로 공간감을 더욱 깊고 안정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시면 H빔 철골 구조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요. 천장과 동일한 블랙 컬러로 마감되어 천장부터 기둥까지 색상과 재료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절제된 구조미와 통일감 있는 공간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바닥은 600각 사이즈의 연한 그레이 타일로 마감해 전체 공간에 은은한 안정감을 더해줬습니다. 상업 공간에서는 밝은 타일이 깔끔해 보일 수 있지만 오염이 쉽게 눈에 띌 수 있어 오히려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에 실용성과 유지 관리를 고려해 안정감 있는 그레이 톤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면적은 43평이지만 실내에 들어서면 좁거나 답답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훨씬 넓고 여유롭게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곳곳에 배치된 넓은 창문들과 높은 층고 덕분입니다. 실제로 내부에 들어서면 체감되는 공간감은 숫자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오죠. 특히 통창과 함께 긴 좌석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앉으면 잔디광장과 꽃길, 정원까지 탁 트인 전경을 자세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카페 내부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공간이자 이 카페의 매력을 대표하는 좌석이죠. 이곳에 앉아 있으면 마치 자연 속에 들어와 앉은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좌석은 멀바우 원목으로 구성된 의자가 설치되어 있어 묵직한 질감과 고급스러운 색감이 조화를 이루며 공간 전체에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또한 이 공간은 바닥을 살짝 낮춰 설계했기에 뒤쪽 좌석에서 앉은 손님의 시야를 전혀 방해하지 않고 내부 어디에서든 전면 뷰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눈부심 없이 자연을 바라볼 수 있도록 건물을 북향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덕분에 햇빛에 방해받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진 전경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죠.
창밖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따뜻한 목재 인테리어, 자연광을 가득 담아내는 창 너머의 전망, 그리고 시야까지 고려한 좌석 구성까지 이곳은 앞으로 가장 사랑받는 자리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드는 공간입니다. 이제 시선을 카페 입구 쪽으로 돌려보면 카페 운영의 핵심 공간, 바로 조리 공간과 카운터가 위치합니다. 이 공간은 음료와 디저트를 준비하고 고객과 마주하게 되는 주문 및 소통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시공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깔끔함과 실용성, 그리고 위생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전체 벽면은 화이트 컬러의 타일로 마감해 카페의 다른 공간과는 차별화된 밝고 환한 느낌을 주도록 연출했습니다. 화사한 색감은 실제로 조리 시 작업 효율도 높여주고 청결 상태도 잘 드러나기에 위생관리에도 탁월하죠. 특히 다양한 조리기나 식기, 커피 머신 등이 배치될 공간인 만큼 정돈된 색상의 타일 마감은 시각적 복잡함을 줄여주고 공간을 더 넓고 깨끗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효과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조리 공간 바로 옆에는 작은 창고 공간이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록 넓지는 않지만 카페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식자재 청소용품 등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수납 동선과 선반 배치까지 고려해 설계된 공간입니다. 이 창고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건물 외부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을 통해 쓰레기 배출이나 택배 물품 수령, 물류 정리 등 외부 업무를 카페 내부를 통과하지 않고도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운영 효율성과 위생 동선을 모두 잡은 설계가 특징입니다. 실제로 이런 디테일이 작지만 제대로 된 카페 운영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화장실 또한 깔끔하게 시공되었습니다. 천장 마감은 편백나무 루바를 사용해 은은한 향기와 따뜻한 질감을 더했고 베이지 톤의 타일로 마감하여 비록 크지는 않지만 들어섰을 때 안정감 있고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연출했습니다. 요즘은 과거처럼 새하얀 타일보다는 이렇게 눈에 부담 없는 베이지 컬러를 선호합니다. 덕분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내내 차분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또한 남녀 화장실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분리 배치되어 있어 동선이 효율적이고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구성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공간 자체는 좁고 심플하지만 마감재의 질감과 조명의 색감까지 조화롭게 구성된 이 화장실은 작은 공간 하나까지도 정성을 들여 완성된 카페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화장실 옆 작은 문을 열고 나가면 건물 뒤편으로 연결된 또 하나의 야외 공간이 나타납니다. 전면부와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이 공간은 추후 다양한 꽃들을 가꾸고 더 많은 좌석을 마련해 또 하나의 특별한 휴식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심 속 카페들은 대부분 좁은 실내에 좌석을 빼곡히 채워 넣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주변 소음과 사람들 동선 속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곳 카페 하늘꽃은 다릅니다. 이곳을 찾은 분들이 잠시라도 자연을 온전히 느끼고 쉴 수 있도록 카페 앞으로 넓은 잔디광장을 조성했습니다. 탁 트인 시야와 사방을 둘러싼 산세, 그리고 잔잔하게 어우러진 나무와 식물들, 이 모든 요소가 함께 만들어내는 자연 풍경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넘어 머무는 경험 그 자체를 선사합니다. 마치 작은 공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 잔디광장은 포근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주며 천천히 걸어도 좋고 그저 앉아 쉬어도 좋은 공간입니다. 여기에서는 보는 시간, 머무는 시간, 쉬는 시간이 곧 카페 이용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잔디를 마음껏 밟고 뛰어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잔디 보호를 이유로 출입이 제한되는 공간이 많은데요. 이곳 잔디광장은 그런 제약 없이 아이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다니고 누워 쉬고 산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반려견은 동반이 어렵지만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자연을 체험하며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심에선 쉽게 느낄 수 없는 진짜심을 선사하는 공간이죠. 잔디광장을 지나 위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눈앞에 또 하나의 매력적인 공간이 펼쳐집니다. 바로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선사하는 꽃길 산책로입니다. 길게 이어진 산책로를 따라 다양한 꽃들이 가득 피어 있어 걷는 내내 향긋한 꽃내음과 함께 기분 좋은 힐링이 느껴집니다.
바람에 살랑이는 형형색색의 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입니다. 이 산책로는 단순히 걷는 길이 아닌 자연 속에 머무는 시간 자체를 선물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만든 공간입니다. 자연을 가까이서 느끼며 걷는 이 길 위에서 머무는 시간 그 자체가 여행이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죠. 꽃길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오면 그 끝자락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연못과 함께한 정원 공간이 펼쳐집니다. 이 연못은 단순한 조경용 시설이 아닙니다. 지하수에서 직접 끌어올린 깨끗한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물이 맑고 투명해 바닥까지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맑은 연못 속에는 다양한 민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고, 물가 주변을 잘 살펴보면 가재나 잠자리 유충, 올챙이처럼 자연 상태 그대로의 작은 생명체들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신 가족들이라면 이곳은 그야말로 자연학습장이나 다름없습니다. 물고기를 관찰하고 가재가 숨어있는 돌밑을 들춰보며 평소에는 쉽게 보기 힘든 자연 생태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는 공간이 아닌 느끼고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이죠. 잔잔한 물결, 반짝이는 햇살, 생명이 살아 숨쉬는 풍경.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고요한 연못 앞에 앉아 잠시 휴식할 수 있는 여유로운 분위기가 흐릅니다. 산책 중간에 잠시 쉬어가거나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에도 딱 좋은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카페는 강원도 홍천에 자리한 카페 하늘꽃이었습니다. 탁 트인 잔디와 주변 산세가 만들어주는 여유로운 분위기는 잠깐 머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크게 쉬게 해줍니다. 가까운 날 시간이 되신다면 가족이나 지인 혹은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천천히 걸으며 나무 한 번, 하늘 한 번 올려다보시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쉬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보라마 공사하자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강원도 홍천군 화천면 만내길에 소재한 여기 만내 캠핑장과 카페 하늘꽃의 운영주이자 모성인 이재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공업체로 보람공사를 선택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보람공사를 선택하게 된 커다란 배경은 HB 철골에 샌드위치 판넬로 건물을 짓겠다고 일단 방향을 정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업체들을 이제 좀 선정을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홍천이니까 홍천에 있는 시공 업체들이 자천, 타천으로 저에게 이렇게 건축하겠다고 오셨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좀 유튜브도 좀 열어도 보고 뭐 하다 보니까 보람공사를 보게 됐죠. 그래서 보람공사 건축관 현장들을 몇 군데를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 현장의 모습에 일단 좋았고, 그 다음에 나의 그 상황들을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려서 나는 이런 공간 속에 이런 걸 좀 표현하고 싶고, 이런 예산에 이렇게 짓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설계도면 쭉 훑어보시고 흔쾌히 그냥 서로 조건이 이해관계가 맞았어요. 제가 어떤 영상에서 보다 보니까 보람공사가 직접적으로 H빔을 제작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짓는 기초 과정서부터 했던 장비와 시공 과정서의 이런 일체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그 시간적, 경비적으로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그거 한쪽만의 이득이 아니라 건축주한테도 세이브를 시켜줄 수 있고 시공할 수 있는 시공회사도
세이브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겠다. 그럼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가격적인 윈윈이 되겠다. 그거는 가격적인 윈윈이 또 품질로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 업체를 방문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거꾸로 역발상하게 되면 시공업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자기 집을 선전하거나 해서 광고를 할 때 보게 되면 최종 완성품을 보여주는 거가 대부분이에요. 영상이 되었든 아니면 뭔가가 뭐 사진물이 광고물이 되었든 최종적인 물을 보여주지 과정을 보여주는 데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그들이 뭐 그 과정 속에서 이걸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뭐 홍보의 수단에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데 보람공사가 딱 하나 이거 기초과정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완성되기까지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속살을 내주면서 과정을 다 보여준다고 하는 거는 자신감도 그 속에 포함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나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대로, 또 설계도대로, 원칙대로 나 이렇게 시공해. 그러니까 우리 자신 있어. 굉장하게 뭐라 그럴까, 이런 업체가 있네. 그런 데서 호기심도 발동했었죠. 그래서 제가 보람공사 대표님을 가서 뵙고 그날로 결정했어요.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았던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구상 속에서 이런 캠핑장과 이런 공간 속에 이 건물들을 놓고 싶었고, 나는 이런 가격대에서 하고 싶다. 대표님은 좀 도와주셔라 라고 했을 때 대표님도 흔쾌히 응해 주셨고, 그래서 아마 업체 선정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나름대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그 엔지니어 능력과, 그 다음에 자체적인 장비들을, 각종 장비들을 다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과정들을, 건축 과정들을 누군가한테 그냥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 말을 여러 사람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확 오픈해 버렸다. 지나친 자신감에 좀 반했다고 그럴까요? 그랬어요. 예. 모든 공사 과정을 직접 지켜보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보람공사가 일하는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제가 느꼈던, 봤던, 또 뭐 인상 깊었던 이런 보람공사가 좀 있었죠. 근데 저는 사실상 보람공사한테 건축을 맡겨놓고 밖에 그 토목 내지 조경공사 이쪽에 저는 직영을 맡기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바빴고, 보람은 꾸준히 뭐 자기 일대로 했는데, 보람공사에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장점이었어요. 뭐냐면 저는 토목과 조경공사가 꽤 긴 시간 동안 가야 되는 동안에 건축도 그 시간 동안에 옆에서 같이 지켜보면서 서로 간의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여건도 됐지만, 보람공사의 장점이면서 단점은 같은 감독자인 그 사장 대표님과 그 다음에 밑에 주 멤버인 분들이 정예화되어 있는 분이 서너 분이 계셨었는데, 이분들이 올 그라운드로 뛰는 거예요. 모든 장비 다 토탈로 다룰 수 있고 토탈리를 다 할 수 있는 모습을 치면서 여러 팀이 동시에 붙어서 빨리 끝내는 작업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정예화된 멤버가 주 공정마다 다 치고 나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때쯤이면 다른 팀들이 들어와서 이 내장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뭐 의장 작업을 하지 않을까, 뭐 했는데, 이 멤버가 다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 우려도 했었어요. 저 멤버들이 어느 부분은 잘하고 어느 부분은 좀 못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내심 걱정되면서 한 번씩 기웃기웃거려도 봤는데, 그거는 뭐 내가 잘못된 생각이었지 않았나. 나름대로도 그 멤버들이 비슷한 종류의 건축물들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굉장히 그 숙련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았고,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다소 그렇게 여러 팀들이 들어와서 동시에 일시에 막 그 작업 공장에서 뭐 막말로
보람에서 저희가 이번에 한 공기에 한 2달 반, 3달 정도 걸린 기간을 물론 절반으로 쳐서 들어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 절반의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도 이 멤버들이 전공정도 알고 후공정도 해 나가야 될 멤버들이었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깔끔했다. 더딘 것 같지만 실은 더디지가 않았다. 또 과정에서 여러 팀이 들어왔으면 전에 과정에 다른 사람들이 하던 일로 인해서 약간의 하자 문제라든가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다음 팀들이 그거를 해야 되는데 같은 사람이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이게 연속성과 문제점과 미래에 발생할 문제들이 한꺼번에 연결되어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 없이 뭐 끝나고 나서도 그래서 이거 많은 분들이 뭐 보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그래요. 하라 요청할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지금 좀 건축 쳐서 갑질 좀 하고 싶은데, 갑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마 건축하시는 분들로서는 가장 소망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누군가 이게 홍보가 아니라 제 느낌상으로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건축주 분들이나, 다소 예산이 약간의 좀 정말로 꼭 필요한데 이러신 분들이면 보람의 장점이 있다. 가격 경쟁력도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가격을 낮춰서 짓는 거는 과연 나한테 손해기 때문에 아닌데 어느 정도 가격, 직접적으로 HBM 제작 공장 시설을 갖고 있고 모든 장비들을 렌탈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들을 자체적인 경쟁력이 있더라. 단지 조금 느리게 갈 수는 있다. 그러나 쉬지 않고 간다. 그 장점이고요. 또 하나의 이왕 보람하니까 좀 내가 칭찬 하나 더 할까요? 우리 건축주들 입장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간에 스톱이 될까봐. 중간에 옆에 치지 않을까? 아니면 중간에 도프시키고 맨날 돈이나 상승시켜 달라고 하지 않을까? 사실상 우리 들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줄 능력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의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상대한테 요구도 하듯이 상대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여기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중에 봤더니 아버지와 아들과 삼촌이 그 키 멤버인 거예요. 그럼 우리 피디님도 그쪽에 패밀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사기치고 도망갈 회사가 있을까요? 그래서 안심했어요. 아마 가서 그 회사 대표님한테 여쭤봐야겠지만 중도 먼저 줍니까? 뭐 했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제가 이 시점에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지불해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신뢰가 있는 거죠. 왜? 이 업체는 최소한 도망가지 않는다. 중간에 스톱하지 않는다. 우리가 건축주로서는 좋은 품질과 좋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인 것들은 최종적인 완공해서 완제품을 내가 넘겨받을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 다음에가 그 안에서의 품질적인 거잖아요. 그랬지 않았나.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특별하게 어떤 사안이 인상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멤버 구성원들이 올라운드를 치고 있었다는 점, 모든 장비를 다 다룰 수 있었다는 점, 모든 공정에 키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는 도망가지 않는 업체다. 예? 중간에 예산이 안 맞습니다. 뭐가 안 맞습니다. 뭐가 틀립니다. 해서 무책임하게 빠질 업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 하나 정도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커다란 신뢰 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건축을 계획 중인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새롭게 누군가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또 전 경험자로서 무엇을 참고 해야 되냐고 나한테 와서 묻는다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예쁜 건축물의 결과물을 굉장히들 생각하면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물이 나오게 한 과정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된 전 과정들이 충실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일단 내가 집을 짓기로 했든지 어떤 건축물을 짓기로 결정했다고 그런다면 설계도를 좀 잘 뽑아라. 상담을 충분히 할 거 하고 거기서 많은 시간과
고려사항을 충분히 담아줬으면 좋겠다. 또 같이 그곳에서 공간에서 생활해야 될 사람들이면 그분들과도 충분한 의견을 교류를 담아서 그 설계도 안에다가 충분하게 좀 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애들은 뭐 세상에 뭐 여러 가지 건축 방식은 많이 있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 철골로서 관리동과 카페를 이렇게 해보니까 글쎄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이제 이 상업적인 건물에 있어서만큼은 공간에 대한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일 수가 있다. 층고의 조절, 폭의 조절, 그다음 여러 가지 조절면에 있어서 굉장히 이 철골 구조, HB 구조가 훨씬 좋았다. 라는 거 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떤 구조물을 선택하신다면 저는 HB 철골 구조 추천합니다. 추천하고, 굉장히 활용도 면이나 뭐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어쩐 여러 가지 건축 기준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그 건축 기준에서 의거해서 짓는다라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고, 제가 2000년도 경에 이제 그 포항에다가 제 그 개인 사무실 조그만 사옥을 한 60평짜리 건축물을 올릴 때, 그때가 벌써 그건 한 25년 전 얘기예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내가 사실 거기다 아는 지인 형님한테 맡겨놓고 그 기초 과정, 기초 텁하게 하는 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 된 다음에 사무실을 가봐야 될 정도로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경을 못 썼어요. 근데 예비 건축님들이라고 그런다면 저는 현장을 좀 지키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짓는 시공자들도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입장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에 대해서 약간씩 공사자들이 좀 귀찮아할 수 있거나 번잡해할 수 있는 것들, 뭐 안전화 착용이라든가 안전모 착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인의 건축주 입장에서 모든 것들은 나중에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꼭 옆에서 안전교육에 안전물을 지참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한 번씩 말씀해 주시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글쎄요, 자기를 이제 오픈할 수 있는 과정들을 우리가 감리를 건축주가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감리 자체를 보람 같은 경우는 누가 해주고 있냐? 사실은 유튜브가 해주고 있어요. 우리 피디님이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피디님의 어쨌든 이 목적 자체가 보람에 어쨌든 이런 것들에 하는 것들에 여러 가지를 뭐 홍보를 통해서 영업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 유튜브 하실 수 있겠지만, 한편에 예비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뭐야, 저 공정 자체를 다 속 시원하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주변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시청자님들 주변에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건설업체가 유튜브 제작 과정에서 수행 과정을 다 리얼하게 내보내 줄 수 있을까? 예? 보여는 줄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데가 전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왜 못 보여줄까? 유튜브가 없으니까 못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보여주면 조금 좀 나름대로 좀 찔리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못 보여준다고 또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디님 어느 현장에 가서 카메라 들이댑시다라면 다 오케이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자신감이 없는 거죠. 전 그래서 적어도 제가 현재 시공이 다 완료되고 완공된 시점에서의 보람공사를 얘기하라면 저 자신감에 넘치는 회사다. 자신감에 넘치는 회사다. 그리고 품질도 나름대로들 제가 뭐 이렇게 기초 시공을 할 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철근 빼먹고 콘크리트형 속이고
기초 깊이라든가 뭐 두께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좀 약하게 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집은 잘 몰라도 세 가지만큼은 제가 나름대로 주안점을 두는 게 있거든요. 집이란, 건축물이란 나중에 보이지 않을 곳을 잘 해야지 그게 진짜 잘한 집이다. 보이는 곳은 나중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곳이 어딘가요? 기초잖아요. 땅에 묻히고 나면 안 보입니다. 근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방수 작업들, 그죠? 그거 다 내부로 다 가려지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단열들, 다 외장 내장에 다 가려져서 다 들어갈 부분들이에요. 나중에 이 부분들을 단열은 잘 확인도 잘 안 돼요. 이거가 정말 잘 됐다 안 됐다 이거 자체를 누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별로 없잖아요. 이거 뭐 주관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난 따뜻하게 느끼는데요, 난 춥게 느끼는데요, 난 바람이 있는 걸 느끼는데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단열 문제만큼은 건축주가 돈 아끼지 마시고 충분하게 설계할 때부터 좋은 자재 쓰셔서 단열하셔라. 기초 부분 설계도에 충분히 반영해서 기초 부분 확실히 가고, 단열재 부분 확실히 가고, 방수하는 부분 철저히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정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인테리어를 다시 하든 아니면 부분 공사를 다시 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세 가지만큼은 우리가 변경해서도 안 되고 변경하기조차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다. 그래서 우리 예비 건축님들이 다른 공부도 뭐 마감재 뭐 쓸까, 뭐 지붕재 뭐 쓸까, 안에 필름 뭐 쓸까, 뭐 안에 이거 뭐 등 뭐 달까, 이 신경 쓰실 거면 그건 얼마든지 나중에 변경하는 것들이다. 변경하는 건 거 신경 덜게 쓰셔라. 변경 불가능한 기초, 단열, 방수,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뭐 저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못해서 단열재 무엇이 좋은지, 방수재 무엇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전문가적인 시각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주인이 사급해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딱 지정해서 그 자리에 쓰도록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거 세 군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예비 건축주님들이 꼭 챙기셔라. 나머지 건칠 수 있는 거 그거 좀 마음에 안 들면 건칠 수 있다. 화장한 거지 않습니까? 화장 좀 마음에 안 들면 지웠다 다시 하면 되는데 원판 못 바꿉니다. 기초 단열 방수는 원판이에요. 근데 적어도 제가 시공을 했던 과정 속에서 우리 보람 기초 정말 FM대로 했고요. 단열은 여기가 이제 상업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단열은 우리가 시방서대로 중부 일적에 맞는 그 판넬 두께라든가 기타 유리 이런 것들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반적인 어쨌든 단열 기준에 적합할지 특별하게 어떤 이 공간을 위한 단열을 제가 요구하지 않았고, 뭐 단열 이런 부분들 사실 이제 우리가 뭐 펌을 쓴다든가 뭐 할 때 수분들 충분히 공급해주는 기본을 갖고 있는 회사임을 내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방수도 뭐 우리가 나름대로 시공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뭐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난 업체 선정 잘했다 라고 생각해요. 예. 그럼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어서 누군가 추천하는 것보다는 추천자의 충분한 어떤 의견도 들어보시고 견적도 받아보시고, 아마 뭐 그렇다고 보람공사가 어디죠? 의정부인가요? 포천인가요? 주 본사가 그쪽에 계신데 아마 원거리까지는 가기 뭐 하더라도 아마 한 2시간 정도 거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경쟁력과 이런 걸 갖출 수가 있어요. 단지 이제 우리가 좀 그 시공업체하고 얘기가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추후에 이제 AS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뭐 한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설비, 우리가 뭐 가정집이나 뭐 하는 보일러면 보일러, 수도 이런 설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기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즉시 대응을 요구할 때
지역의 업체를 같이 컨소시엄을 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같이 컨소시엄을 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그거를 설계도 말고도 현장에서 얼마든지 조금씩 도면들이 바뀌거든요. 그 도면 요구하셔라. 현재 실제로 했던 것들에 여관 연결된 사진들과 도면을 요구하셔라. 그래서 누가 와서 그거를 순간에 와서 좀 트러블이 나고 뭐 하고 간에 했을 때는 그걸 와서 정비할 수 있도록. 또 지역에 있는 업체면은 그거가 좀 더 수월하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의정부에 없는 곳을 뭐 저녁 시간에 오라고 하기도 뭐하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빨리빨리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내 손으로 하고, 아닌 부분들은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아직까지는 저한테 그런 문제가 없어서 내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연구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컨소시엄이 될 수 있다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간단한 수도, 전기 이런 부분들은 컨소시엄이 됐으면 좋겠다. 예? 아니면 적어도 뭐 이렇게 최종적인 도면을 넘겨줄 때는 거기에 맞는 실제 배선됐던 것들, 실제 배관 나갔던 모습들의 이런 것들이 실측된 사진들이 자료가 좀 건축주한테 넘어갔으면 좋겠다. 요구하셔라. 그거가 하나의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은 건축주들이 좀 미처 챙기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거 한번 챙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